경찰이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수백 건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어이없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북 충주에서 2014년에 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가 거의 한 500건 가량, 498건 가량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10손가락 지문, 이른바 십지 그렇죠. 지문을 비롯해서 주민등록 번호 이런 개인 민감한 정보들이 다 있는데 예.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분실됐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져서 네. 이 충북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다른 어떤 이 서류를 다시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피해자들로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주민등록 신청은 만 17세 이제 그렇습니다. 성인들이 예. 하게 예. 되는데 말이죠. 보통 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왜 경찰이 왜 이걸 가지고 있었죠? 경찰이 지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문 아. 관리, 소위 말하면 APS라고 해가지고 지문 등록. 왜냐하면 지문을 등록해야 예. 나중에 실종자라든가 범죄 용의자가 되면 대조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문제는 이러한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상에 그 십지 지문 찍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경찰청에 이제 경찰서에 스캔을 합니다. 지방청에서 스캔을 해가지고 개인정보가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경찰청에서 이거를 보관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다 스캔한 다음에는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경찰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예. 이게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게 경찰청에서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워낙 많은 신청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예. 보관하고 보관 책임자도 제대로 없고 장소도 예. 협소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이거 보관 시스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캔한 다음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민센터에 경찰서마다 다 이게 쌓여 있군요. 그러면 아니 신청서가. 경찰서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예. 지방청과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실상 경찰청에서 이거를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예, 사실 예,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상에 십지 지문 전부 다 스캔해가지고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으면은 이 원지는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안부에다 돌려주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스캔해는 본하고 원본하고 원본은 또 있어야 되죠? 예, 약간 다른 케이스가 상당히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감 정보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에서는 이 경찰청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이 어떤 그 변경되기 전까지는 경찰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각된 것도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경사가 어떤 사망했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한 500개의 어떤 그 개인 정보가 사라진 일이 발견됐고 그 예.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그 주민등록 등본 그 발급 신청서 원본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대상자들 4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를 일단 다시 받고요. 지문을 다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하여튼 대상자들 최대한 불편을 좀 안 끼치는 선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 불편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가 도입된 이후에 최근에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하는 것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도입되는데 이번에 지금 그 498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하고 또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국가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2014년 1월 달에 만들어진 신청서인데 이 신청서가 도대체 언제 없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지금 이게 3년 뒤에 지금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아마 이게 어떻게 뭐 잊어버린 거예요? 파쇄한 거예요? 아마 실태 조사하면은
더 많은 것이 또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제 디지털 지문이 그 십지 지문만 스캔해가지고 그걸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네.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방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자료 운영계라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지방청이나 경찰서는 담당자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목숨을 끊은 그 직원은 아마 이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감찰 조사 내지는 형사입건, 직무유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자살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를 좀 제도 개선으로 좀 바꿔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없는데 무조건 이거를 갖고서 보관하라. 아니 경찰서 원래 경찰청이나 경찰서 과학수사계가 과학수사하는 사람들 역할이 주 업무지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축적하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뭐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경찰관의 죽음은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경찰 내부 조사에서는 그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은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를 상대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담당 여경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것을 해서 우편물 우체국을 통해서 이 그 경찰청으로 송부했다는 사실 자체는 한마디로 그 여경사가 할 업무 자체는 다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택배를 보낸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분실됐던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경위를 일단 그 국가에서 밝히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어떤 그 2차적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 해당 어떤 500명이 되는 그 이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케이스에서 어떤 이 그 피해자들이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주민등록 번호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관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명백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국가가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택배 시스템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갖다가 일반 개인 택배 회사에 맡깁니까? 잘못된 겁니다. 예. 자, 개인정보가 누출돼서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 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